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 저는 북팟지기 김영석입니다. 북팟, 우리의 삶을 담은 책화분 북팟,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어떤 얘기가 숨어 있을까, 모두 함께 북팟. 오늘 준비한 순서는 사람책 당신을 읽어주세요 코너입니다. 오늘 펼쳐볼 사람책은요, 우리가 잘 몰랐던 숲의 다양한 얼굴을 제대로 보고 좀 느끼고 즐기도록 도와주실 자연의 안내자이자 더불어 자연의 친구인 도봉구 숲 해설가 조은경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는 이 숲 해설가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좀 낯설 수도 있어요. 간단히 지금 현재 하시는 일하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숲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은경입니다. 네, 저는 이제 숲 연구소에서 전문 생태 강사로 이제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고요. 또 그곳에서 유아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성인도 만나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도봉 환경교실에서 지금 10년 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또 책놀이, 숲놀이 수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또 뭐 아니면 중학생 자유학기제 요즘 많이 하거든요. 네. 중학생 만나서 또 진로 수업도 진행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일을 하고 네, 계시네요. 네. 네. 이게 숲 해설가라고 그러면 네네. 좀 요즘은 많이 알려져서 생소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숲 해설가는 그러니까 숲과 또 자연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연으로 안내해 주는 우리 사람 뭐. 일종의 자연 길라잡이 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예. 되겠네요. 예, 저는 처음에 이제 숲 해설가라고 해서 숲의 생태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 분인지 아니면 또 우리가 자연이 숲이라고 하면은 또 그 등산이나 또 산책 뭐 이런 것을 연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해주시는 분인가 했는데 네. 선생님 말씀처럼 숲이라는 그 공간에 대해서 도시인들이 찾아가서 즐길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 네. 이제 요즘 인공지능 로봇이 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그러니까 지능 로봇도 네. 그러니까 사람의 인치 오감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해요. 맞아요. 이렇게 오감을 열어주는 역할, 예, 그렇죠. 네네. 숲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오감을 다 쓰고 살지는 않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정도 밥 먹을 때 뭐 후각이라든지 뭐 식감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긴 하는데 숲에 가면 일단은 공기부터 달라지니까 우리가 코가 열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왜 그 푸르고 좀 먼 곳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 또 눈이 굉장히 피로했던 부분이 풀린다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숲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들을 생각하면 정말 숲이야말로 오감이 열리는 공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매력적인 이게 또 선생님한테는 직업이잖아요. 네네. 이런 매력적인 일, 이 숲 해설가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계기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왜 하게 됐지?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책이 계기였더라고요. 이 숲 해설가를 예. 하게 된 계기가 네네. 독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네. 네. 그 책이 그 발드루프 교육자 라하마 볼린 댄시라는 분의 당신은 당신 아이의 첫 번째 선생님입니다 하는 책이 있어요. 네네. 네. 그 책을 읽고 이제 그때 저희 아이가 5살, 7살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엄마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볼까. 근데 이게 고민일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일단 영재인지 아닌지부터 네. 테스트 해보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네. 우리 아이들이 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0세부터 6세까지 그 아이들의 그 본질적인 발달 그 과정들이 있죠. 그게 네. 너무 자세히 서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는 그냥 그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고 정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보통 우리가 아이라고 하면은 뭔가 계도해야 되고 네. 가르쳐줘야 되고
또 말 안 들으면 좀 윽박도 지르고 뭐 네. 이런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이만의 고유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는 그 아이가 독특한 그 특성을 가지고 아이마다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가 셋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정말 아이 셋이 다 기질이 너무 틀려요. 한 부모 안에서 그쵸? 나왔지만. 예, 보통 엄마들도 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형제들인가요, 혹시? 그러니까 딸 둘에 아들 하나거든요. 딸 둘에 아들 하나? 네네. 예, 예. 그래서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하나이한테는 괜찮았던 게 또 우리 아들한테는 괜찮지 않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정말 아이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거구나.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인간이든 또 어떤 기질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걸 다 품어줄 수 있는 게 또 숲이라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교육의 네. 시발점으로 숲을 찾아 나서신 거네요. 한마디로 예. 자연을.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 예. 그때 이제 5살, 7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유치원을 보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유, 숲으로. 굉장한 모험인데. 사실 이제 용기이기도 했고 사실 예. 모험이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도봉구가 특징이 산이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일단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1년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네. 산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사계절을 다 본 거죠. 예, 사계절 다 보고. 근데 이제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저도 이제 주입식 교육을 받은 세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내가 정말 내 오감이 막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오감이 열리는 느낌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자연 순환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구나 네.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가면 특별히 제가 놀아주지 않아도 됐어요. 알아서 놀아요. 네, 알아서 놀이를 찾아가고 그래서 제가 아이는 자연이 그냥 키우는구나. 내가 굳이 뭔가 하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자연이 키우는구나.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숲에 가면 아이들의 놀거리가 지천이잖아요. 네, 민들레 꽃만 봐도 신기하고 그렇죠. 뭔가를 특별히 손에 쥐어지거나 장난감을 주지 않아도 아이가 자연 안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거 그런 곳이 정말 숲인 것 같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숲 해설가를 하시게 시작이 되었고 네. 더불어 선생님 자신의 인생도 변하게 되었네요. 네, 예. 저한테도 굉장한 큰 계기가 됐어요. 진짜. 예. 네네.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인상에 남는 기억이나 에피소드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든지 첫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에게도 이렇게 이 장소는 나에게 정말 첫정 같은 장소야. 그리고 이곳에서의 기억은 아마 잊히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장수천이 있어요. 이쪽 방화 삼동 쪽에서 올라가면. 장수천이요? 예. 그쪽으로 올라가면,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우리 구슬비라는 노래를 많이 아실 거예요. 구슬비. 예. 송알 쌀이 배은 구슬 조롱조롱 거미줄에 옥구슬 이 노래 있죠. 그래서 예. 제가 이 노래 굉장히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아름다운 노랫말로 참 노래를 지으셨구나 이제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러니까 산에 데리고 다닐 때, 그러니까 뭐 비가 온다고 해서 데리고 가지 않고 눈이 온다고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다 모든 날 안 빠지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굳은 날 뭐 가리지 않고요. 네네. 그러니까 예. 이 발도로표 교육이 그 이념이 그거예요. 아이들에게 나쁜 날씨는 없다예요. 이야, 아니 예. 굉장한 철학적인 말 같은데 네. 뭐 어른 입장에서는 날이 굽다. 눈이 오면 길 막힌다 뭐 이런 그쵸.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아이들한테는 눈이 오면 눈이 온 대로 행복하고. 그럼요. 근데 요 사연과 방금 불러주신 그 동요 노랫말하고 뭔가 관련이 있나요? 예, 이제 비 오는 날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예, 예. 근데 물론 이제 아이들은 처음에는 싫어하죠. 근데 이제 일단 올라가서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정말 거미줄에 옥구슬이 있었어요. 실제로? 네, 쌀잎에 그 은구슬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작가가 그냥 쓴 게 아니었구나. 예. 자연을 보고 그대로 이걸 옮긴 거였구나. 예, 이제 이런 체험을 하면서 정말 사실은 저는 굉장히 사실 쇼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 방금 노래를 따라 불렀지만 네네. 이게 운율이 참 예쁘고 가사말을 그냥 어떻게 이렇게 시적으로 예쁘게 쉽게 잘 지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게 인간의 상상으로 지었다기보다는 자연을 체험을 통해서 나온 노랫말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되네요. 잘 관찰해서 나온 그 노래인 거죠. 예, 네. 우리가 보통은 왜 산행한다고 하면은 가을 산행, 봄 산행 이런 생각만 하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또 비가 오는 대로 숲을 찾아가는 운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재미를 찾아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제 선생님 방금 장수천 얘기도 해주셨지만 네네. 이 제가 도봉구에 올 때마다 좀 참 부럽고 여기 이사 오고 싶다라고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네. 여기는 어디 숲을 찾아가서 따로 갈 필요가 없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보통 왜 좀 이제 도심권에 사는 사람들은 숲이나 자연 생각하면 강원도, 양평, 가평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와 보니까 길 건너 지천의 공원이고 그렇죠. 숲입니다. 네. 여기 사시면서 이 근처에 사시면서 참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굳이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여기 네. 뭐 사실 우리 중랑천만 나가도 겨울철 새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아 거기에 겨울 철새가 와요? 예, 뭐 두루미 예. 이런 새들도 이게 두루미는 이제 철원 쪽으로 가야 되지만 네, 네, 네. 예, 이제 여기 그 중랑천에 오면 예. 그 오리류들 그리고 청둥오리나 뭐, 네, 뭐, 예, 예. 흰뺨 금둥오리, 뭐 예. 고방오리 아니면 또 그 백로류, 와. 예, 백로 아니면 또 아주 운이 좋으면 물총새도 볼 수 있어요. 이야, 아니 우리가 네. 동물농장이나 봐야지 볼 수 있는 네. 그런 새들인데 그만큼 자연 친화적인 곳이라는 그럼요. 뜻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도봉구는 여러 가지 이렇게 자연의 혜택을 많이 갖고 있는 그 구인데 그 중에서도 또 숲을 체험하기에 또 계절별로 좋은 곳이 또 따로 있고 좀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하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무숫골을 추천하고 싶어요. 무숫골 네네. 어디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디에 있나요? 여기서 예. 이제 버스를 타야 되면 예, 예. 근데 거리로는 한 10분, 2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지명이 무숫골인데 네네. 그게 이제 어떤 산의 이름인가요? 아니면 아, 어떤 북한산 지역? 자락 그 둘레길 사이에 있는 계곡에? 네, 계곡이에요. 아. 네네. 예. 이제 거기 가면 논도 볼 수 있고요. 논이요? 예, 서울 시내에서 논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니 이맘때쯤 이제 추수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떻게 서울 도심에 논이 그러니까 있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이고요. 예. 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물속 생물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 저수지나 뭐 이런 게 그건 아니고 이제 계곡인데 산에서 내려 무수천이에요. 예, 그게 예. 그러니까 무수천인데 그 아직은 이제 그 오염이 안 됐나 보네요. 그렇죠. 물이 예. 예전보다는 많이 오염되긴 했지만 그래도 예, 예, 깨끗해요. 그래서 물속 생물들 많이 관찰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야. 예. 아니 요즘 어디 계곡에서 발 한번 담글려면 평상 하나 그렇죠. 이렇게 빌려야 되는데 네네. 야 어떻게 이렇게 무숫골이요? 네.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거기를 꼭 한번 가보세요. 아이들 예, 데리고 예. 결혼을 가서 하셨으면. 이제 이렇게 바위도 들춰보고 네. 이렇게 가재 찾는 재미도 있고 그럴 거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을에 가도 지금쯤 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 또 새도 많아요. 새도요. 네, 딱따구리류도 많거든요. 네, 그 새도 잘 많이 관찰할 수가 있고요. 산새 네네. 종류. 네.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숲을 이제 등산을 하자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가까운 뭐 어디 힐링하러 피톤치드를 쐬러 어디 숲에 가자고 하면은 네네. 간혹 숲에 가는 걸 좀 두려워하는 음, 그러는 이제 아이들이나 좀 여성분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나는 사막이 무서워. 나는 뭐 거미가 무서워.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네네. 이제 그런 경우를 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제 알러지를 앓고 있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네. 혹시라도 숲을 찾아갈 때 좀 조심해야 될 체질이나 혹시 유의해야 할 점 그런 게 있을까요? 특별하게 유의할 점은요. 그냥 일단 산에 가실 때는 복장, 음. 네, 신발이나 옷 같은 거 이런 좀 네. 갖춰 입는 게 좋고요. 괜히 또 멋낸다고 또 이렇게 아, 하다가 그럼요. 예, 네. 저체온증 걸리죠. 네, 그런 게 좋고 예. 이제 그 유해식물이 예. 단풍잎 돼지풀이나 돼지풀 이런 유해식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 애들이 네네. 이제 꽃가루가 날릴 때 네. 그러니까 비염이나 알러지를 일으켜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속적으로 여기 도봉구 특히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과 같이 유해식물 제거도 하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문제를 좀 일으키긴 하죠.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도 네. 마음 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자연 혹은 동물이나 식물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든 게 유해니 아니면 우리에게 유익한 거니 이런 건 다 인간의 기준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우리한테 유익하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쁜 거다라는 이런 사실 사고 방식도 바꿔야 될 텐데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사실 그 이 활동을 하면서 또 놀랐던 거는 네. 제가 그냥 길거리에 있는 풀들 있죠. 예. 그냥 풀 아니면 잡초 이제 이 정도를 알고 있었던 게 걔들이 다 이름이 하나하나 다 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고 다 이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잡초란 게 그것도 인간의 관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방해되는 풀도 다 잡초로 이렇게 명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풀들을 이렇게 정말 어떤 이제 우리 선생님이 박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 작은 들풀의 놀라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춰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겸손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제가 그게 또 두 번째 놀란 거예요. 이렇게 작은 이 풀도 이름이 있었고 다 이렇게 존재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제가 또 그게 놀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익충이니 뭐 우리에게 인간에게 해로운 거니 뭐 하지만은 실은 우리가 오히려 우리 손으로 해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들여오지 말아야 될 네. 외래종을 들여와서 함부로 퍼뜨린다든지 그런 것도 지금 우리 자생하는 지금 현재의 자연 생태계를 네. 좀 거기에 해를 끼치는 일이잖아요. 네. 예, 예. 그런 것들 제가 이제 언제 이걸 느꼈냐면 등산을 갔는데 소나무에 담쟁이 넝쿨 같은 게 막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야, 뭐 겉으로 보기엔 멋있긴 한데 저게 뭐지? 저게 서로 공생하는 관계인지 기생하는 관계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도 사람에서부터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곤충들 같은 경우도 실은 조금 겉모습이 조금 무섭게 생기고 약간의 이제 위협적이어서 그렇지 네네. 곤충들이 하는 행동 중에서 굉장히 숲을 이롭게 하는 행동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벌만 봐도 아인슈타인이 왜 그랬잖아요. 네네. 벌이 없어지면 생태계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죠. 예, 이렇게 그걸 수분한다고 하나요? 네네. 이렇게 그런 역할도 다 곤충들이 해주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런 역할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벌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게 벌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없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또 벌을 수입을 한다고 해요. 벌을요. 네. 꿀을 만들려고 그러나요? 이제 벌 수가 작해졌기 때문에 이게 네네. 수분을 못 하는 거죠. 자연이 예. 자연적으로 서로 간에 수분을 못 하니까 그쵸. 도움을 주기 예, 위해서. 예. 그러니까 아니면 요즘 농부들 보면 일부러 붓으로 이렇게 수분을 일부러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또 우리가 벌을 수입을 할 때는 네. 그 수출하는 쪽에서 불임 처리를 해서 보낸대요. 그러니까 이제 알을 계속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해야 그쪽에서는 이제 이익이잖아요. 야,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들여온 벌들이 네네. 서로 자생해서 번식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야, 이거 좀 네, 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걸 잘 지켜야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벌을 수입해야 될 만큼 자생력이 많이 사라졌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예, 예. 그러니까 요즘 핸드폰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벌들은 그러니까 신호로 전자파. 그렇죠. 신호를 보내요. 자기들끼리. 예, 그러니까 예. 먹이가 있는 곳, 네. 꿀이 많은 곳 이런 것들을 신호로 보내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이 전자파들이 방해를 한대요. 걔들을 신호를 보내는 것들을 방해를 하고 있대요. 아니 요즘 웬만한 데 가면 다 기지국 있고 네네. 그 전파를 쏴대면 왜 벌이 먹이를 발견하면 팔자춤을 춘다든지 네네. 그런 서로 간의 교감을 해야 되는데 야, 이 진짜 자연에 해를 끼치는 건 인간이네. 그렇죠. 예. 우리가 숲에 갈 때만이라도 좀 핸드폰을 놓고 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네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선생님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야, 숲 해설가가 되면 정말 매력적인 경험을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도 숲 해설가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꿈을 꾸고 있다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교육을 받으면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그 188시간이라는 그러니까 예. 그 실습 시간 30시간 포함해서 188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이수를 하면 돼요. 총 교육 시간이 네네. 188시간이요. 그래서 산림청이 인증한 기관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지금 많거든요. 네네. 예전에는 뭐 한두 군데뿐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시간을 이수하면 이제 수료를 하면 일단 네네. 예,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188시간이라고 하면 네.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만큼 사람들이 이 숲 해설가라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예. 네.
아니 제가 되게 들으면서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재밌는 일, 이런 신나는 일이 네. 직업이 또 될 수 있다니.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그렇죠. 그 숲 해설가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산림청에서 인증하는 기관에서 네. 네네. 그 주어진 시간을 교육을 이수를 하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을 이 프로그램의 코너가 사람 책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선생님하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이번 순서에서는 선생님이 좋은 책을 또 추천해 주는 시간이에요. 네,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발도프 교육학자 라하마 볼린덴시의 당신은 당신 나이의 첫 번째 선생님입니다라는 책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책은 일종의 아이를 아이답게 키우고 자연 안에서 그 자연스럽게 키우는 대안교육에 대한 그 교육서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이 발도르프가 뭐 사람 이름인지 뭐. 그러니까 그 슈타이너 박사님이요. 100년 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산업화는 우리 인간에게 인간성의 상실, 공동체의 와해, 그리고 환경 파괴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아니 1세기 전에 벌써 네.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대단한 해안을 갖고 있는 분 같은데 네. 그러면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의 방법을 제시를 해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일종의 제가 잠깐 읽어본 바로는 그 지금 우리가 제도권화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에는 교육의 서열화가 있잖아요. 네네. 아이들에게. 그런 것도 있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직업과 연계된 교육에 맞춰서 쉽게 말해서 사람을 인적 자원으로 네. 잘 훌륭히 키워내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 슈타이너 박사님이 얘기한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것은 네네. 사람이 자연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 책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그 청취자분께 전해주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0세에서 6세까지 그 아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0세에서 6세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후의 삶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이미 이때 이 교육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제도권 속에서 그냥 이렇게 주입식 이런 교육이 아니라 그냥 자연의 그 본성에 따라 그 본질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네. 예. 느끼고 체험하는 거. 그냥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것 같아요. 예. 섭리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고 근데 그 자연도 그냥 두면 네네. 저절로 이렇게 정화가 되고 저절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균형을 찾아가죠, 자연이. 그죠.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억지로 뭔가 주입하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그 울타리만 되어주면 안전한 네. 울타리만 되어주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옆집 누구는 뭘 하고 있대, 벌써 한자를 띄었대, 뭐 네. 영어를 띄었대, 그러면은 막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왠지 우리 아이가 뒤처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선생님 얘기를 또 들어보면 0세에서 6세, 교육이라는 것은 또 6세 이후에 좀 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시기, 자연과 교감하는 그 시기를 놓치면 이 아이들에게 인성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상실을 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걸 과감하게 실천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때 예. 어쨌든 저는 이 책이 네.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뭔가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네. 예, 이렇게 굉장히 쇼킹했었어요. 네, 아, 네. 이거였구나.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네. 남들처럼 똑같지 않은 교육 말고 네. 뭔가 중요한 뭔가를 내가 놓치고 있을 거야라고 네.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만나면서 어제 좀 확신을 좀 얻은 거죠. 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 어. 그래서 그때부터 산으로 들러 이렇게 찾아다니기 네, 시작을 네. 한 거네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이 책을 통해서 또 숲이라는 세계를 만났고 네. 선생님이 현재 숲 해설가가 되게 네. 된 계기가 그 시발점이 이 책이어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 숲 해설가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요. 네. 앞으로 나는 더불어서 이런 일들도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나에게는 이런 원대한 계획이 있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숲치유를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숲치유요. 네네. 네. 근데 지금 뭐 이미 알려지기도 했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온전히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자연인 것 같아요. 온전히 위로받을 수 있는 있는 그대로 곳. 온전히 위로받을 수 있는 곳. 예. 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현대의학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서 자연만이 온전히 우리를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 또 저도 좀 힘든 시기가 좀 있었어요. 네. 우리 IMF 때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때 막 불안하고 막 이런 막 그 복잡한 감정들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산에 무조건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면 뭔가 이렇게 가라앉는 기분? 그러면서 이건 뭐지?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그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나 아니면 네, 테르펜 네. 성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심신을 안정시키고 그러니까 위로를 해준 거였죠.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그렇죠. 또 실제 물질적으로도 네네. 네네. 우리가 안정화될 수 있는 호르몬 같은 그럼 것들. 그 성분이 나오죠. 예. 네네네.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체험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이제 사실 이런 이렇게 마음이 아픈 분들 많이 맞아요. 보잖아요. 예, 또 예.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쪽으로 조금 해볼까? 숲치유. 정말로 좀 필요한 영역인 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숲을 가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사람들 간에 부딪히면서 살다 보면 우리 사회는 인간에게 나이에 맞는 어떤 의무를 부여하잖아요. 네. 숙제 같은 것들. 이 나이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이 나이 되면 직장을 얻어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네네. 자연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인간이 인위적으로 서로에게 부여한 그 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다가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운 용어라 제가 다시 이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네.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네. 이런 거 숲치유. 나중에 정말 숲치유의 전문가가 되시면 한 번 더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럼 숲치유 전문가도 어떤 과정을 또 거쳐야겠네요. 예, 숲 산림 치유가라 그래서요. 네네. 이거는 자격증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도전 꼭 해내시길 네네. 바라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은경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당신은 당신 아이의 첫 번째 선생님입니다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 항마을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회 앵글앤뷰 코너에서는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책과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이 방송은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고 은행나루마을 방송국이 함께합니다.